안녕하세요, 베니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네요. 오늘은 3월 6일 날 있는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단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1월, 2월에는 특별하게 정말 뭐 뜨거운 단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12월 이후로는. 그런데 이제 3월을 기점으로 서울의 분양 단지가 이제 많이 열릴 듯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규제 지역이 많이 풀리면서 청약 전략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들으시면 충분히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서울의 강남 4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전매가 풀렸잖아요. 중동 대출도 가능해졌고, 그래서 분양권, 입지가 좋은 분양권은 정말 담아놓기 굉장히 좋은 시장, 그리고 프리미엄이 바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자, 영등포자의 디그니티의 일정은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월 6일 특별 공급을 접수 받고요. 3월 7일 1순위 접수를 받습니다. 어, 쭉 내려보면 여기는 양평 제1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그 일대가 이따 로드뷰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뭐 고철상도 있고 뭐 중공업 지역 일대여서 우리가 뭐 재개발 구역처럼 이렇게 딱 오래된 주거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뭐 산업 단지와 뭐 일자리와 주거 단지가 이렇게 좀 섞여 있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있을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 입주 예정일 보시면 2026년 3월입니다. 지금부터 4, 5, 6 정도, 한 3년 정도 후에 전매 입주를 하고요. 아직 한참 남았죠. 그리고 대략적인 분양가를 여러분들 보시면 25평형은 8억 6천, 34평형은 11억 6천 정도 됩니다. 이런저런 옵션들을 합치면 한 9억에서 12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여기가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로부터 사실은 굉장히 객관적이 돼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이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걸 계약할지,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도 언제 팔지 뭐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자, 일단 해당 입지는, 네, 여기 좀 확대해 보면 양평역 있죠? 이 양평역 바로 앞단에 이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위치에 있고요. 일단 서울의 서쪽에 있죠. 그래서 행정구역상에는 이렇게 영등포구가 있고, 실제로는 우리 영등포구를 대표하는 곳이라고 하면 여의도죠. 예, 여의도. 근데 해당 입지는 영등포에는 속하지만 실제로는 양천구에 좀 더 가깝죠. 그래서 이런 특징도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서쪽에 위치하죠. 서쪽에 위치하고, 해당 입지에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저는 여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자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좋은 일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 좋은 일자리에 내가 직장에 있지 않더라도 그곳에 직장을 둔 사람들에게 매매, 임대, 전월세를 줄 수 있다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아주 단편적인 예로 영등포에 일자리가 있는 경우랑 강화도에 일자리가 있는 수랑 비교하면은 수적으로는 어디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네. 당연히 영등포구의 일자리 더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평균, 예, 그 일자리를 그의 연봉을 내보면 또 어느 곳이 더 연봉이 높을까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영등포, 이쪽이 여의도에 그 화이트 컬러 분들이 워낙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 평균 어, 그 연봉도 더 높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그 지역별로 이렇게 돌면서 연봉이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뭐 어디 공단도 가시고 뭐 여의도도 실제로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확실히 여의도가 평균 연봉이 높더라고요. 한 제가 봤을 때 한 7, 8천에서 높으면 한 1억 정도도 뭐 받는다. 연차가 10년이 안 됐는데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그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쟁을 한다는 거죠. 그 동료들이랑 또 나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도 나가고 그러면 아무래도 근거리에서 어, 그 집을 구하려는 수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여의도에 직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집을 구하실 건가요? 근데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초등학교를 가야 돼요. 네. 그러면은 어디다 집을 구하실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상 선택지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뭐 남편 한 분만 여의도에 직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범위가 훨씬 넓어지긴 합니다. 뭐 부천이나 뭐 인천이나 뭐 일산이나 저희 강북이나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멀리까지 남편만 고생하면 되니까. 하지만 만약에 뭐 사내 커플이에요. 여의도에서 같이 일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두 분이 직장을 당장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다녀야 된다면 높은 임대료나 매매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주변에 머무르려고 하는 확률이 더 높겠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강남이나 여의도, 그다음에 뭐 을지로, 뭐 이쪽 중구 쪽 이런 세 군데의 일자리를 중점으로 하는 그 중심으로 하는 그 주변의 아파트들은 사실 항상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자리일수록 오히려 회사들은 계속 더 진입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 기점으로 해서 또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 주변의 아파트를 얻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아, 지금 뭐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그만큼 이 여의도라는 일자리가 주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의도를 가려면 버스로 아침에 가는 것은 굉장히 좀 그 불안하죠. 그 정시성을 놓칠 수도 있고 결국 선택하는 것은 이 5호선이나 내지는 9호선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퇴근을 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여의도 한번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넓은 차도가 뭐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꽉 막히고 정체가 심하거든요. 뭐 주차도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차나 버스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결국에는 좀 아침에 붐비더라도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9호선 라인을 따르거나 아니면 5호선 라인을 따르거나 아니면 한 번 갈아타는 2호선 그러니까 그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뭐 2호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노선을 한 번 더 고려를 해본다는 겁니다. 이제 여의도에 직장이 있다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양평역은 양평역에서 출발해서 여의도로 찍으면 네, 뭐 몇 정거장 안 되죠. 그리고 지하철로 한 10분, 도보로 움직이는 것까지 고려하면 뭐 20분 안에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차로 해도 15분. 네, 아침에 막히면 좀 더 걸리겠지만 그만큼 키로수 자체도 가깝고 근거리에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 설명할 단지는 이 양평역이 기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의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지만 뭐 양평역 말고도 선택할 수 있는 곳은 뭐 신길도 있고 목동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양평역은 사실 제가 잘 아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영등포중 S클래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고 지금 뭐 임대를 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사실 누구보다 더 많이 가보고 컨디션을 잘 알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잘 설명드릴 수 있겠죠. 자, 지금 양평역을 한번 로드뷰를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하철 있고 여기 지금 펜스 천원 구역이 현재 분양하는 그 12구역 2022년 7월에 로드뷰네요. 그래서 여기 삼천리 아파트 있죠.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구축이고 여기 월드 메리디앙도 구축인데 사실 이 일대가 다 대부분 구축이 많습니다. 예, 구축이 굉장히 많고요. 맞아,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면 뭐 공업사도 있고 예전 로드뷰를 잠깐 보여드리면 맞아, 딱 보이죠? 고철상도 있고 저층 아파트도 있었고요. 네, 이런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워낙 뭐 서울 안에서도 입지가 좋고 땅의 용도를 지적 편집터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붉은 색깔이 상업지역, 이 푸른 색깔이 중공업지역이고 노란 색깔이 이제 주거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색깔이 이쪽일수록 더 높게 밀접해서 지을 수 있고 여기는 그보다 좀 더 낮게 뭐 그래서 이쪽에 지식산업센터도 많죠. 나머지는 다 주거지역. 그러니까 땅의 용도가 그러니까 높게 지을수록 용적률이 높을수록 땅의 가치는 당연히 더 높다고 봐야죠. 그래서 실제로 이쪽 주변에 보이세요?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의 수요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양평역은 뭐 양평역 5호선을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 당첨이 되면 여기에서 5호선을 이용하는 것을 수월하겠죠.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부터 여기 영등포구청역까지 걸어가는 것도 실제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걸어가 봤거든요. 가봤는데 한 좀 뭐 남자의 보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부담 없이 날씨만 좋다라고 하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2호선도 내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보로. 음. 그리고 여기는 다 평지이기 때문에 뭐 경사가 심하거나 이러면은 모르겠지만 평지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어, 길도 좀 안전하게 되어 있다는 느낌 받으시죠? 여기 유모차 같은 것도 보이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쭉 그 2호선을 타기 위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대를 잠깐 좀 더 보여드리면 제가 갖고 있다는 영등포 중 S클래스가 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도 있고 그만큼 사람들도 많이 왕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도 그 양평역까지 5분이면 가는데 실제로 이쪽에 분양하는 이 자이 아파트를 당첨받으면 뭐 더 근거리에 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입지는 이 정도로 됐고요. 이 주변에가 사실은 구축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아까 제가 삼천리 아파트 보여드렸잖아요. 삼천리 아파트를 봐도 24년 차. 그 밑에 있는 뭐 물레동 현대 아파트도 38년 차, 39년 차, 27년 차. 굉장히 다 구축 아파트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살던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주거 형태를 선호할까요? 네,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를 결국엔 선호합니다. 뭐 빌라로 내가 평수가 적다고 해서 더 넓은 빌라로 간다기보다는 그래도 아파트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생긴다고 하면 일단은 뭐 전세든 매매든 고려를 하게 된다는 거죠. 수요층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사실은 제일 좋은 곳은 목동이겠죠. 목동이 가장 아이를 키우기에는 베스트지만 금액이 보면은 15억, 24억
네, 13억 정도 하잖아요. 돈이 이제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재정적으로 현재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쪽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조금 더 이 여기 안양천 하나 건넌 건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알아도 금액적으로 하고 오히려 이쪽에 살면서 이 아이들을 이 주변으로 라이딩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라이딩이라는 것은 이 목동의 학원가가 지금 이 주변에 합치면 136개, 65개, 58개, 63개 합치면 거의 200개잖아요. 이 서쪽 주변에서는 목동 학원가가 거의 가장 많기 때문에 라이딩을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엄마들이라면 뭐 이쪽 주변도 한번 주거지로서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입지적으로는 괜찮다. 그러면은 이 단지의 모양이나 형태나 금액, 자금 조건, 뭐 이런 기타 특징들은 또 뒤에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책정된 분양가가 너무 비싸거나 하면 좀 머뭇거리게 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자, 여기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사이트 보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곳이 재개발 여기 양평 12구역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번에 이제 분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좌측으로 여기 13구역이 원래는 뭐 된다 안 된다 막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묶이면서 여기도 이제 결국에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신축으로 이제 바뀔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이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아까 로드뷰에는 여기 공업사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신축 역세권으로 바뀌겠죠. 여기 14구역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이 일대가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냥 존치가 아니라. 이런 부분도 앞으로의 상승 가치를 점쳐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은 매매 임대 수요가 그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편이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아파트 단지를 보겠습니다. 영등포자의 디그니티인데 디그니티가 뭐 위험, 존엄성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단지를 뭐 상징한다, 뭐 영등포 일대를 뭐 상징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펜 네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총 707세대입니다. 그래서 185세대를 분양하지만 총 707세대라는 거 기억하시고 용적률은 280%에 건폐율 20% 정도면 그냥 무난합니다. 서울에서는. 그리고 입지 환경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는 곳이 여기이고 여기 위쪽에 코스트코나 롯데마트 등을 또 코스트코를 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장점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시면 여기 지식산업센터도 꽤 있습니다. 뭐 TMI지만 실제로 저희 계시는 임차인 분들도 여기 있는 지산의 한 곳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단지를 보면요. 자, 이렇게 4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13구역 표시되어 있죠. 내려보면 일단은 여기 기부 체납을 해서 아파트 단지 밑에 어린이 공원이 계획이 되어 있고 기존에 이 부지에 있었던 종교 부지가 이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이건 별개지만 여기 지식산업센터 예정되어 있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영등포 중 S클래스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끼리 이제 같이 묶여 있다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한테 이점이 됩니다. 예. 하나의 무슨 뭐 하나의 거리처럼 그 지역을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는 이렇게 4동으로 되어 있고 뭐 향은 거의 이쪽이 남동향과 남서향이 잘 고루 섞여 있다. 그래서 못난이 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로얄동이라고 하면 사실은 역에서 가까운 104동 정도가 될 수 있겠으나 사실은 102동에서도 충분히 5분 컷으로 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이 101동 라인이 이 어린이공원 앞에는 뻥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이 더 로얄이지 않을까. 뭐 102동의 2호나 1호 라인들 이 앞에가 뻥 뚫려 있으면 뭐 사생활 보호나 뭐 뷰 부분에서도 훨씬 더
이점이니까요. 뭐 그런 부분에서 백일동, 백이동에 이쪽에 공원을 바라보는 뷰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동호수 배치도를 보면요. 이 흰 색깔은 조합원들이 이미 가져간 거고 일반 분양은 여기 색깔 친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색깔 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일반 분양에서 당첨이 되실 수 있다 생각하시고 X자 친 거는 필로티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쭉 내려보면 이 진한 회색이 보류지라고 해서 나중에 그 입주할 때쯤 나오는 거고 이제 연한 회색이 임대 물건입니다. 예. 그래서 임대 물건은 여러분들 분양받는 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분양 물량이 많지 않고 해서 완판되는 데는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시설 있고요. 뭐 자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뭐 그래도 우리가 선호도가 높은 편이니까요. 모형도도 있습니다. 뭐 그 요즘에는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 모형도를 모델하우스 가서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 가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모형도도 보시고 비치되어 있는 타입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사진 찍어 놓는 것도 좋아요. 사진은 원래 찍기는 못하는데 그래도 찍어 두면 나중에 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고층이 35층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라고 하면 한 20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20층만 해도 높다라고 느껴요. 실제로 입주하고 그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면 그 층 위까지 쭉 올라가는 그 시간이 꽤나 길거든요. 근데 35층이면 더 훨씬 더 높은 거고 이게 또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높게 올라갈 수 있고 그만큼 상징성 있는 아파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파트는 높을수록 좋아요. 자, 평형을 보면 25평형, 34평형이 있죠. 25평형 이렇게 판상형의 3베이. 요즘에는 4베이도 나오지만 이렇게 정비 사업은 4베이로 뽑는 경우가 오히려 덜하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여기는 타워형입니다. 인기가 일반적으로 타워형이 더 없다고 알고 계시죠? 5구시는 판상형입니다. 확장하면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거고요. 3, 4평형은 3베이로 되어 있고 좀 특이한 게 4베이가 아니라 3베이인데 침실이 뒷방에 있네요. 이 뒷방은 보통 창고나 뭐 음식 보관이나 좀 추우니까 이렇게 좀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뭐 드레스룸도 있고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 판상형의 포비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84B는 타워형입니다. 타워형이고요. 84C는 판상형이네요. 아까 봤던 곳에서 약간 뒤집어 놨는 듯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 모델하우스 보시면 이렇게 타입별로 확장한 모습의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25평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현장에 가면 이 비치된 타입을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게 어떤 집은 4명이 살아도 25평이 충분한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 뭐 2명이 살아도 34평이 좁다라고 하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넓다 좁다의 기준은 내가 얼마만큼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사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번 눈으로 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비치되어 있는 품목들은 다 인테리어이니까 실제로는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보시고 약간 상황이 된다면 이런 침대에도 한번 누워서 인증샷도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마 발이 한 이쯤에 삐져 나올 거예요. 자, 34평을 볼까요? 거실입니다. 확장한 거고요. 보시면 좀 더 넓죠? 네, 좀 더 넓고
뭐 주방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안방 볼까요? 안방에, 그리고 드레스룸이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면 금방 꽉 차거든요. 그리고 여기 뒷방,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주방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옵션을 뭘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생각보다 전 확장만 하세요 라고 하고 많은데, 뭐 확장하고 나서 여기 뭐 이 주변에 옵션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성 옵션들. 이 상판을 바꾸신다거나 아니면은 벌써부터 뭐 인덕션을 설치한다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입주할 때 해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일단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주방 창 있고 없고의 차이도 굉장히 크니까 그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영등포자의 디그니티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고요. 2023년 2월 23일입니다. 여기 별표 쳐두시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모든 그 청약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이 날짜를 기준으로 서울에 있었느냐, 예치금이 얼마냐 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넘겨서 내가 예치금을 뭐 1,000만 원 넣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하셔야 하는 거고, 서울이 지금 뭐 강남 서구를 제외하고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풀렸죠. 그러면서 기존에는 서울이 당해 지역이 몇 년이었죠? 네, 기존에는 2년이었는데 이제는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6개월이 될지 아니면 그냥 딱 그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가 될지 저는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이게 1년이 됐다는 거는 앞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해 조건을 맞추신 분과 그렇지 않으신 분에 따라서 전략을 좀 달리해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쭉 내려보시면 이 예비 공급은 300%를 뽑습니다. 그래서 300% 이후에 만약에 해당이 그 만판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이제 다주택자도 이제 무순위 줍줍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아직은 이제 변경되지 않았지만 전매 제한입니다. 전매 제한은 특별공급은 현 시점 기점에서는 등기까지, 그다음에 일반 공급도 등기까지이긴 한데 이제 이게 한 3월 기점으로 바뀝니다. 1년 후에 전매가 가능한 걸로.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년 후면 24년 2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에 굉장히 프리미엄이 붙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내가 24년부터 피를 붓고 팔아도 충분히 그 손바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거죠. 뭐 역세권 대단지 메이저 브랜드인데 관심 안 가질 사람이 많이 없겠죠. 예. 그러니까 피도 조금씩 붙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쭉 내려보면 26년 3월에 입주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공급은 이렇게 기간 특별공급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겠죠. 34평형 금액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5층 기준으로 한 11억 3,600, 뭐 12억 4천 정도 되네요. 그래서 계약금을 처음에 2천만 원 내고 30일 이내에 나머지 10%를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중도금이 23년 9월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개월 후에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60% 대출이 다 되죠. 이거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계약을 못한다, 가점이 너무 높고 해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단은 시간을 벌 수 있죠. 내가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저축하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금만 있으면 내가 26년까지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금 마련하는 방식은 제 유튜브 영상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평형 보면 5층 8층에서 10층 기준으로 한 8억 4,700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곳은 저층, 중층 이하로만 있었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한번 보면 여기 59A의 2층은 8억이고 11층은 8억 7천 정도 돼요. 네, 그러면은 거의 네, 거의 고층 이런 경우라면 고층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8층과 2층을 고민한다면 한 5천에서 6천 차이 나죠. 그럼 좀 고민될 것 같아요. 보통은 고층이 좋지만 이렇게 서울처럼 평당가가 높은 곳은 몇 천도 부담스럽잖아요. 여기다 취득세도 얹어지니까. 그럴 때는 아까 2층 필로티였죠. 네. 그럴 때는 이런 그냥 8층 같은 것들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자금적으로 2층, 저층까지만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저층 우선 배정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뭐 노약자나 다자녀, 뭐 장애인 뭐 이런 경우라면 또 선택할 수 있는 그 청약홈에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쭉 내려보면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예요. 근데 이거를 분양 승인 받았을 때 당시에는 몇 개월 전이었겠죠. 수개월 전이었겠죠. 그때는 이제 분양권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책정됐던 금액이라고 상담사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변경하진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약 어떤 그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입주자 모집 공고문만 그리고 뭐 제 책이나 뭐 강의 부분을 한번 꼼꼼하게 들으셨다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약 자격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하지만 반드시 꼭 읽어보시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신혼부부, 다자녀 여러 항목들이 그 시기별로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실수하지 않도록 특히나 이런 신혼부부나 생애초조 특별연금 할 때 소득과 자산 기준 이거 실수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이 바뀐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비조정 지역으로 바뀌면서 8호 이하의 가점제 40%, 추첨제 60%입니다. 60% 물량 중에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서울에 사는 20, 30대여도 가점이 1점이어도 똑같이 가점이 높은 사람이랑 똑같이 경쟁해서 추첨으로 뽑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당첨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시간 33분 이 순간에도 제 목소리에 잘 따라왔던 분들이라면 뭔가 머릿속에 느낌표가 딱 떠올라야 돼요. 예. 굉장히 내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순간이구나. 내가 1억이 안 되는 투자금으로 서울 역세권의 대단지를 살 수 있는 기회구나. 왜냐하면 1억 있어도 정말 서울의 뭐 수도권에 갭 투자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신축 아파트를 1억 안 되는 금액을 한다는 거는 엄청난 거고 내가 무주택자라는 지위만으로도 이렇게 당첨될 확률이 높구나 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라면 굉장히 기회가 될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참고로 구독 스터디에는 이런 정보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들은 쭉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추첨의 방법으로 75%를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제공한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반대로 계속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그땐 다시 다주택자에게도 무주택자에게도 공평하게 기회를 주겠죠. 그러면 이제는 무주택자의 장점이 반대로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은 욕심 조절을 잘 좀 내려놓으시고 좀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쭉 내려볼게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제 발코니 확장비입니다.
이게 너무 비싸는 경우도 있거든요. 참고로 중도금 대출은 이제는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액이 아무리 비싸도 뭐 이자는 나중에 좀 부담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니까요. 그리고 네. 84의 발코니 확장 금액은 2,658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통 한 1,500만 원 선에서 움직이는데 살짝 비쌉니다. 근데 엄청 비싸다고도 보기는 어려워서 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플러스 옵션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네. 추천하지 않고 이 유튜브에 또 제가 인테리어 영상도 첨부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인하시면 아 나중에 입주할 때쯤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그 부분도 팁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요즘에 뭐 건설 뭐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 난다고 해서 좀 불안하실 테지만 이 상품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은 이 최종적으로 얼마만큼의 프리미엄과 자금 계획을 떠올릴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주변에 대장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게 딱 그 주변에는 좀 보기가 몇 군데를 좀 샘플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곳들이 있지만 이런 데는 좀 거래가 너무 드문드문하고 물레 힐스테이트 여기도 네, 이게 뭐 15억까지 갔다가 10억 좀 내려갔죠. 이거는 21년 차. 21년 차가 한 11억 정도 거래됐죠. 우리 지금 여기에 기준을 34평 12억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제 따져보세요. 어디, 이 정도 금액이라고? 그러면 딴 데가? 그럼 여기가 비싼지 싼지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여기는 34평형이 최근 거래가 한 12억 8천이고, 전세도 한 5억 8천에서 6억 정도 되네? 쭉 가보면, 여긴 더 대장인데, 아크로타워 스퀘어. 여기는 비교적 신축인 7년 차고 매매 전세 시세를 보면 15억에 한 전세 7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약간 컨디션은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세대수는 여기가 좀 더 많지만 목동으로 가볼까요? 목동은 여기는 세대수가 너무 적어서 그래도 참고차 보면 여기도 11억 7천에 전세 7억 정도 되죠. 27년 차. 그다음에 이제 목동 실제로 이제 구축 아파트들은 이건 좀 비교가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참고차 보면 매매가 15억에 전세 한 5억에서 6억 사이입니다. 이런 단지들은 매가는 재건축 이슈 때문에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너무 구축이기 때문에 또 전세가는 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와 있는 뭐 굉장히 2, 30년 차 구축 금액이 사실 해당 단지의 분양가와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정도죠. 네. 그리고 전세는 한 7억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해당 단지는 아까 봤던 뭐 곳보다 어떤 곳은 더 입지가 더 좋은, 그리고 입주는 한참 후인, 그리고 더 플러스인 건 그 전에 분양권 상태로 전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약간 그 지역별로 약간 바닥 다지기를 하는 듯한 느낌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에서 뭐 확 늘진 않더라도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 하방을 지지한다는 듯한 그런 시그널이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단지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 단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뭐 프리미엄은 보수적으로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보고요. 입주 시점 기점으로. 그다음에 분양권 상태에서도 전매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전매 풀리고. 그리고 자금 계획을 세우신다면 나중에 뭐 그 감정가의 60% 내지는 뭐 내가 무주택자라면 플러스 10% 20% 돼서 할 수도 있고, 내지는 전세를 맞춘다고 하면은 6억에서 뭐 7억에서 뭐 잘 받으면 8억 뭐 또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주변에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만큼의 돈이 좀 더 필요할 것인가, 내지는 그 전에 뭐 팔고 나오는 전략,
충분히 저는 그 전에 뭐 그냥 분양권 상태에서의 엑시트도 가능한 상품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뭐 앞으로 이 주변이 점점 좀 좋아질 거고, 이 여의도라는 이 양질의 일자리가 항상 탄탄히 받쳐주게 있기 때문에 음, 뭐 실패할 확률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상품 괜찮다고 판단이 들고, 한번 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현장도 가보시고 청약도 한번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뭐 가끔씩 찾아오는 영상이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 설명했던 이 생각의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도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편집 없이 그냥 뭐 원테이크로 쭉 간 거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뭐 수년 동안 이렇게 뭐 매주 많은 분양단지를 보면서 연습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큰 도움이, 짧은 뭐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정말 압축적으로 많은 걸 얻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